그냥 이렇게 구독 누르면 돼요. 그냥 눌러요. 안녕하세요.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수홍입니다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심판위원, 예전에는 재결위원회였던 말씀했던 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모든 운동에 대해서는 심판들이 다 있죠. 야구, 축구, 농구 다 있는데 특히 이 경마는 상당히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심판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심판위원은 8명이 있습니다. 이 서울에 부산에 따로따로 있는데 서울에 8명이 있는데 수석위원이 1명이 있고 그 앞에 위원이 3명이 있고 그러니까 위원보라고 4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 그 재결에 판단을 못하고 아직 배우고 있는 분들이 4명이 있고 총 8명이서 재결을 보게 됩니다. 예전에 이 재결위원들이 상당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수의 면허도 다 담당했고 그다음 심판의 부분도 다 가지고 있고 조교사의 면허, 뭐 관리사들의 채용 관리 이런 것까지 심판처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.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심판의 그 권한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줄어든 게 심판만 봐라. 심판위원들은 이제 심판만 보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권한이 많이 더해졌고요. 또 이 면허에 관한 부분은 경마처로 이제 넘어가지고 기획처로 넘어가지고 이제 기획처에도 담당하고요. 심판들이 하는 건 일단은 기수들이 얼마만큼 경주 중에 잘못을 하느냐, 진행에 대해서 잘못을 하느냐, 방해를 하느냐, 고의적으로 늦발을 하느냐, 또 기수의 전능력 발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.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경주 끝나고 그 나머지 시간 10분 정도, 15분 정도 있거든요. 이 15분 동안 그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빨리 이 진행을 해야 되고요. 또 이런 걸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사회에 상당히 많은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 경마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카메라가 한 16대 정도가 있습니다. 16대가 있는데 이제 스타트부터 뭐 후반부, 중반부, 그다음에 측면 화면 또 한 대의 카메라는 또 이런 카메라도 있습니다. 이 카메라 뭐냐면 이 지정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주 시작 전에 뭐가 이상한 뭐 소문이 돌거나 뭐 이런 소문이 들었을 때는 그 기수를 한 명을 지정해 가지고 그 한 명만 이 스타트 때부터 라스트 골이 날 때까지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손동작, 채찍의 동작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촬영을 해서 이 심판이 그 경주가 끝나면은 바로바로 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. 이 심판위원들이 6층에서 일단 많은 경우로 경주 시작 전에 다 봅니다. 그 다음에 경주가 골인 하고 나면은 6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수 대기실 바로 옆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니터가 한 8개, 9개 정도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이 재결위원들이 심판합니다. 이 재결위원들 중에 한 분은 외국인 그 재결위원이 따로 한 분이 있습니다. 그분의 그 외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외국에서의 그런 뭐랄까 유명한 사례 같은 거를 이 재결위원들한테 말하면서 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. 이 바로 경주가 끝나면 15분 동안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 경주가 끝나면 그 심판처의 바로 옆에 기수 대기실이 바로 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심판처에서 마이크로 누구 기수 이렇게 부르면은 바로 그 대기실에 들어가야 됩니다. 심판처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니터를 보고 심판위원이 일단 질문을 합니다. 일단 이제 이 경주 중에 뭐 방해를 받거나 낙마를 했거나 이런 상황인데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방해를 받았느냐, 말에 뭐 제어를 할 수 있었느냐, 아니면 제어를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도 판단하고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듣고 이제 가해자를 불러가지고 가해자한테 이제 물어봅니다. 네가 왜 여기서 들어가느냐? 네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 알아서 들어가느냐? 이게 말이 의도치 않게 들어갔느냐?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다 체크를 합니다. 네,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재결해서 이 심의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때렸거든요. 심판위원들이. 근데 지금은 조금 뭐 기수가 불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조교사의 불만이 있거나 뭐 재결위원이 여기서 판단하지 못했을 때는 상시심의라고 있어서 그 다음 주에 넘겨서 기수하고 그 다음에 이 뭐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면은 조교사 그다음 관계자들을 불러서 같이 심판위원하고 모여서 그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상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. 여기서 뭐
이런 상시 심의가 최근 들어서 가장 심하게 있었던 거는 뭐 각질의 변경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진로 방해에 대한 거, 그다음 무리한 전개, 또 너무 따라 붙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상시 심의를 또 많이 하고요. 기수들이 심의를 할 때 보면은 상당히 자기 의견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. 잘못된 부분하고 잘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,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다음 주에 말을 탈 수 있느냐 탈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결실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근데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이런 경우는 심판위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필도 많이 하고 막 싸우고 많이 그러잖아요. 근데 기수들은 거의 싸우지 못합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참 그런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뭐 선배님이 재결해서 막 하고 나와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이 기수의 심판, 이 경마장의 심판들은 상당히 막강한 강원도 갖고 있어서 기수들이 좀 많이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막 축구 선수들이 어필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. 아, 진짜 자기가 이 정도의 너무 뭐 불만이 있을 때 이런 거 보면은 기수들도 이런 어필을 이 마사에서 좀 받아주고 심판위원들이 좀 받아줬으면 바람이고요. 또 외국을 보면은 제가 미국의 브리크니스를 갔다 왔을 때 보면은 그때 재결을 하는 데를 갔는데 재결실을 갔었어요. 근데 재결실 갔는데 정말 이렇게 단칸방에 재결위원들이 있습니다. 재결위원인데 두 분이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8명 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2명이 있어요. 근데 2명이서 모니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재결을 하더라고요. 야, 이분들은 어떻게 여기서 재결위원을 할까 되게 신기했거든요. 근데 이분들은 보니까 경력들이 뭐 기수생활 뭐 30년 40년 정도 하셨던 분들, 그리고 뭐 조교사들을 기수하다가 조교사를 했던 분들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마의 그 주체가 되고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재결위원을 하더라고요. 이분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2번이나 하냐 물어보니까,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나라의 기수들이 미국 기수인데 이 한 경마장에서만 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타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돌아만 다니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기수들이 직접 자기가 방해를 받거나 자기가 방해를 했을 때 직접 재결위원한테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 설명을 한답니다. 제가 방해를 했다. 내가 여기서 방해를 받았다. 이런 멘트를 하면서 재결위원한테 하면 재결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주고 정지 처분을 주고 이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워낙에 이 한국은 좀 뭐랄까 기수별로 좀 상당히 좀 친분 관계가 많습니다. 서울 경마장은 서울 경마장만 기수들만 타고, 부산은 부산만 타고, 예, 또 제주도는 제주도만 타기 때문에 기수들이 좀 연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해를 많이 받아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90%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친분 관계가 있고 매일 얼굴을 보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수 때만 봐도 제가 많이 방해를 당했어도 그렇게 많이 방해를 받지 않았다. 제가 제어할 수 있었는데 좀 제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좀 방해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인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근데 지금은 또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. 애들이 또 고정관념 또 이런 게 워낙에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좀 거의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. 지금 세대하고 저희 때 말 타는 세대하고 애들이 이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솔직하게 많이 얘기한다고 합니다. 좀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점은 뭐냐면 재결위원들이 좀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. 기수 출신이나 기수를 하고 조교사 했던 분들이 재결위원회에 갔었으면은 좀 더 좀 판단이 좀 쉽게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제가 예전에 이 승마를 배웠던 교관님이 재결위원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하고 이 많은 대화를 했을 때 재결에 대한 단점을 뭐라고 하냐면, 야,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조건 제어를 해야 돼. 경주 중에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제어를 해야 된다.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, 이런 부분은 또 이 실무 경험이 없는 재결위원들은 좀 다르고요. 또 기수들이 이 재결위원들을 갖는 것도 참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재결위원들은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
해외 연수를 가다든가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가지고 재결 연수를 받고 오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다음 승마의 교육을 받고 말을 타보고 이런 분들이 재결위원을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의 경마장이 좀 세대를 좀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의 경마장에 따지면 뭐 문세영 기수, 박태종 기수, 지금 조교사하고 기술을 했던 석사 박사 과정까지 다 땄던 정호익 조교사 이런 분들이 좀 재결위원으로 가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좀 이런 부분 보완된 부분 기수들의 이 생활에 대한 부분 또 경주 중에 왜 이런 부분에서 제어를 했고 경험이 많잖아요. 문세영 기수, 박태종 기수, 종호익 조교사 이런 분들은요. 이런 분들이 재결위원으로 일단은 좀 한 분 정도는 가서 좀 기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재결위원도 의견도 들어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에피소드를 한번 따져보면 제가 기수 시절에 좀 많이 좀 했던 재결실에 들어갔을 때 많이 했던 행동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시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또 그 제재 사항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. 아니면 마지막 경주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 재결률이 이제 제가 뭐 방해를 했거나 제가 뭐 전개를 잘못 풀었을 때 부릅니다. 그러면 이제 재결에서 모니터를 일단 틀어드립니다. 측면화면, 후면화면, 뭐 정면화면을 딱 틀어주고 설명을 합니다. 야, 박수홍, 네가 여기서 잘못했고 여기서 좀 더 따라 붙어야 되는데 왜 따라 붙지 못했어? 이렇게 설명을 쫙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해야지만 정지 처분이 이루어집니다. 근데 저는 그때 이 수긍을 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? 그러면 재결위원이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.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머리 이렇게 한 번씩 긁고 진짜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. 그러면 또 설명을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3번 정도 설명을 하면은 그 다음 경주를 위해서 재결위원이 6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바로. 그러니까 1층이 지하 1층에서 6층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시간과 한 3, 4분 정도 잡아봤거든요. 그러면 이제 재결위원도 제가 또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야. 야야 그냥 가.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지금은 좀 그러니까 예전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부분도 있고. 그러니까 재결은 좀 모든 것처럼 공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제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. 기준은 있습니다. 마사에서의 뭐 채찍은 뭐 한 번 걸렸을 때 과다 채찍할 때 10만 원, 뭐 20만 원. 그다음에 뭐 기승정지는 기수가 낙마했을 때 6일, 뭐 방해가 있을 때 이틀, 3일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. 이론적인 측면. 또 일괄적으로 어떤 기수는 너무 과하게 받는다. 어떤 기수는 너무 과하게 받지 않는다. 이런 판단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재결위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왜 이렇게 안 늘어?